네, 오늘 도움 말씀에 건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김태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보통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는 이제 산부인과를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주치의 선생님과 분만의 선생님이 좀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산모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 과에서는 책임 분만제를 시행하고 계시다고요. 네, 어느 병원이나 어느 산모나 10달 동안 산전진찰을 받은 산모분 출산은 담당 의사가 분만을 하도록 다 노력을 하죠. 그런데 병원의 규모나 또 환자의 양에 따라서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저희 병원은 아무래도 고위험 산모를 보기 때문에 저희 여러 상과 교수님들이 그래도 외래에서 오래 봤던 환자를 잘 아시는 교수님이 직접 분만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산모 입장에서는 정말 태아와 나의 몸을 10달 동안 잘 관리해 주셨던 분께서 또 출산까지도 도와주시니까 네. 마음이 되게 안정되고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의사 교수님 입장에서는 또 주말에 출산을 앞둘 수도 있고 새벽일 수도 있고 항상 뭔가 신경에 가 있어서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상과 의사들이 좀 힘들어하는 점이죠. 그런데 또 많은 보람이 있어요. 아기를 건강하게 잘 낳고 산모도 건강하시고, 아직 몸이 좀 힘들긴 하지만 아기를 안고 퇴원하시는 산모를 볼 때 그때 또 많이 기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대개 1달 반이나 2달쯤 지났을 때 마지막 산후 검진을 받으러 오시거든요. 이제 아기를 저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하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환하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오는 걸 보면 장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아주 예뻐 보입니다. 그때가 상과 의사들이 피곤을 싹 잊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잠깐 얘기만 들었어도 그 교수님께서 그 느끼시는 보람이 네. 바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 바로 쌍둥이 임신인데요.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단태 임신과 쌍둥이 임신의 차이,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된 것이 2개 이상이 자궁 안에 착상이 되면 이제 쌍둥이 임신, 다태 임신이 됩니다. 배란될 때부터 2개의 난자가 배란이 돼서 2개의 수정란이 착상되는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이란성 쌍둥이가 되는 것이고, 수정될 때는 하나였고 착상도 하나가 되었는데 착상된 이후에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2개로 분리되었을 때 그때가 일란성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일란성 쌍둥이건 이란성 쌍둥이건 사실은 단태 임신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위험한 점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평소 건강하시고 산전 진찰을 잘 받으시면 다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단태 임신과 쌍둥이 임신의 차이점을 우선 산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쌍둥이 임신이 초기 임신 유산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흔히 유산기가 있어요 하고 하는 절방 유산도 쌍둥이 임신에서 더 많습니다. 쌍둥이들은 단태 임신에 비해서 산모들이 입덧을 훨씬 더 빨리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부종이 빨리 나타납니다. 보통은 마지막 3개월에 들었을 때 하지부터 부종이 생기는 것이 보통인데, 쌍둥이 임신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부종이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산모들이 더 힘들어하지요. 쌍둥이 임신에서 태아가 쓰는 철분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산모의 빈혈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 같은 임신 합병증이 다태 임신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왕절개율이 다태 임신에서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기들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머리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정상 자세입니다 한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아기가 여럿이기 때문에 그 자세가 좀 다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단태 임신에 비해서 제왕절개율이 더 높습니다. 다태 임신에서 또 산후출혈이 많은데 무조건 다 산후출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궁의 크기가 커진 임산부가 출산할 때 출혈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자주 만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쌍둥이 임신에서는 조산, 또 그로 인해서 저체중아로 태어나는 것, 아마 그런 것이 흔히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사실 쌍둥이 임신은 산모도 이렇게 너무 힘들 것 같지만 사실 뱃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방을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럼요. 태아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이 태아에게도 위험성이 좀 있다면서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첫째로 초기에 유산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인데 태아 기형의 빈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하는 보조 생식술,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의 경우 이것 때문에 기형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 생식술은 태아 기형을 더 늘어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 같은 합병증이 많은데 그로 인해서 아기가 태아가 잘 못 크거나 부득이 조산을 해야 되는 또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아기에게 위험한 점이고요. 쌍둥이라고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조산의 문제, 저체중아의 문제만 극복하신다면 단태 임신하고 똑같이 다 건강하게 아기들 자라나게 됩니다. 네.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가 이제 기형 빈도가 조금 더 높다고 하셨잖아요. 일란성 쌍둥이에 비해서요. 이 좀 이유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란성 쌍둥이는 일란성과 달리 배아가 만들어진 이후에 정상적으로 태아가 되는 과정 그 어느 단계에서 그 분열이 되는 과정인데 그로 인해서 기형의 발생 빈도가 조금 높아져요. 일란성 쌍둥이는 산모의 태반을 하나를 공유해서 애들이 자라게 되는데 또 그 과정에서도 똑같이 자라지 못하는 위험성이 생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더 고위험 산모로 분류를 합니다. 초기에 유산이 더 많이 되고요. 태아 기형이 조금 더 많아지고 또 조산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체중아나 조산이 많이 되는 것도 문제고요. 일란성 쌍둥이가 안타깝게도 주산기 사망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가 조금 더 고위험 산모로 분류됩니다. 이 쌍둥이 임신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일란성 쌍둥이 하면 그냥 생김새가 비슷했을 때 일란성, 일란성이고. 뭐 성별이 다르면 그거나, 이란성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전문의들은 다르게 좀 보시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봅니다. 아, 그런가요? 너무 똑같이 생겼으면 네. 일란성. 네,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일란성 쌍둥이는 영어로 아이덴티컬 트윈 이렇게 불러요. 똑같이 생긴 네. 쌍둥이. 저희들도 태어나서 보면 이 아기가 똑같이 생겼군 하면 일란성 쌍둥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일란성과 또 이란성 쌍둥이의 모습인데 아래쪽 두 그림은 이란성 쌍둥이고요. 위에 두 그림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자,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거는 우리들이 육안적으로 봐도 아기가 둘이군, 이란성 같군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네.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사실은 두 겹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을 육모막, 안쪽을 양막이라고 불러요. 네. 이 두 막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산모들은 하나의 막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태반,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것이 탯줄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수정란이 착상이 되었군 하고 쉽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아래쪽에 왼쪽 그림을 보시면 얼핏 봐서는 우선 태반이 한 덩어리 같아 보이지만 네. 한 덩어리가 아니고 두 개의 태반이 자라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기들도 각각의 육모막과 각각의 양막을 아래 쌓여 있어요. 공간이 좁고 크다 보니까 바깥쪽의 육모막이 이렇게 붙어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아기들은 각각의 육모막과 각각의 양막 안에 들어있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네. 위쪽 두 그림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는 태반이 기능적으로나 다 하나예요. 하나의 태반에서 각각의 탯줄을 받아서 아기들이 커게 되는데 왼쪽 아기의 경우에는 육모막과 양막이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양막 안에 들어있고 이 아기들은 한 양수 안에 같이 자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위에 오른쪽 그림은 육모막은 하나인데 양막은 각각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얼핏 봐서는 한 양수 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 양막 안에 쌓여서 각각 별도의 양수 안에 아기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쌍둥이 중에서도 일란성 쌍둥이와 일원성 쌍둥이 비교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도 어쨌든 간에 정자, 난자가 만나서 네. 이제 수정의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임신의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일란성 쌍둥이가 생기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일란성 쌍둥이는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수정란의 초기에 이 단계에서 세포가 둘로 분열이 된 경우예요. 그래서 각각의 상실배와 각각의 포배로 자라게 되고 각각 착상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로 검사를 하다 보면 마치 두 개의 수정란처럼 보이게 돼서 네. 물론 대부분 그런 경우엔 일란성 쌍둥이지만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가 일란성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수정란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산모분 아기가 일란성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일란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들은 태아가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서 분열되는 시기가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이 경우는 하나의 육모막 안에 두 개의 양막 들어있는 아기의 네. 쌍둥이가 되고 조금 더 늦게 세포 분열이 되면 하나의 양막 안에 들어있고 네. 또 매우 드문 경우지만 아기가 만들어지는 중간에 이렇게 분열이 되면 샴 쌍둥이라고 하지요. 융합 쌍태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일란성 쌍둥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결혼 초혼 연령도 높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산모의 나이도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그에 반해서 쌍둥이 임신의 비율은 또 높아지고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궁금해요.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산모들이 출산을 하는 나이가 많아지고 있어요. 산모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쌍둥이 임신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쌍둥이가. 우리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성에서 폐경이 가까워질수록 네. 배란기에 하나의 난자만 배란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난자가 배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산모 나이가 만 37세가 넘으면 그때쯤부터 의미 있게 쌍둥이 임신율이 올라갑니다. 또 요즘 쌍둥이 임신이 많아지는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시험관 아기 같은 보조 생식술이 많기 때문에요. 보조 생식술은 시험관에서 수정된 수정란을 산모의 자궁 안에 이식을 하는 과정이 따르게 되는데 이제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 두 개 혹은 세 개의 배아 수정란을 이식하게 되면 아무래도 쌍둥이 임신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종이나 가족력도 관계를 해요. 잘 알려진 얘기지만 흑인에서가 쌍둥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가족력도 관련이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 그래요. 산모의 가족 중에 일란성 쌍둥이가 있으면 그 산모도 일란성 쌍둥이를 임신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가족력에도 있구나. 네. 남편의 가족력은 관계가 없어요. 산모의 네. 가족력. 네. 네,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인데요. 곡선으로 보이는 게 전체 신생아 중에서 쌍둥이의 출산 비율인데 2022년의 경우에 5.8%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 퍼센트는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 하면 임산부 30명 중에 한 분은 쌍둥이 임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와. 또 일반인들께서 잠시 오해를 하시는 게 쌍둥이 자체가 많아지진 않아요. 워낙 저출산이다 보니까 전체 출산 건수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네, 실제 쌍둥이 출산 건수는 보시다시피 비슷합니다. 그런데 네. 비율이 이렇게 비율만.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도 또 37세 이후부터는 호르몬 때문에 이제 쌍둥이 임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산모 연령에 따라서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산모의 나이에 따라서 그 일란성 쌍둥이가 생기는 비율이거든요. 어느 인종 관계없이 보통 30대 후반부터 쌍둥이 임신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만일에 45세 이상 산모들만 보자면
15% 정도가 쌍둥이 임신이 돼요. 정말 높아지네요. 이제 쌍둥이 임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산모의 연령도 있지만 또 보조 생식술에 의해서도 쌍둥이를 많이 낳는다고 하셨는데요. 뭐 TV에서 보면 가끔 네 쌍둥이, 뭐 다섯 시험관을 쌍둥이까지는 통해서. 봤는데 이게 최대 몇 명까지 쌍둥이를 낳을 수 있는 건지 그 기록에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쌍둥이, 다섯 쌍둥이가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뉴스가 아니에요. 그 아기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 때 그 순간에 뉴스로 보도가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경우로는 약 25년쯤 전에 미국에서 7쌍둥이 기록이 있었어요. 그게 세상에나. 가능한가요? 놀라운 게 네네. 그 산모분이 건강하게 배에 낳으셨는지. 7명의 태아를 품고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7쌍둥이 애들이 퇴원할 때 건강하게 예. 그때 미국의 전역에 뉴스로 보도가 되었어요. 시험관 아기가 아니고 배란을 촉진하는 약물만 사용하셨던 경우예요. 배란 유도제. 네. 보통은 그렇게 7쌍둥이가 되진 않지만 네. 그분이 그러니까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좀 특이한 체질이었죠. 네. 그 다음 기록은 이 사진인데요. 언뜻 봐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8쌍둥이가 있었어요. 미국의 와. 경우이고 이분은 시험관 아기로 임신이 되신 건데 네. 시험관 아기 할 때는 난자를 채취해서 남은 것은 얼려서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기를 하나를 키우다가 그 다음 아기를 또 갖고 싶어서 병원에 가셨고 이제까지 보관된 것을 모두 다 배아 이식해 주세요. 그래서 8쌍둥이가 임신이 되어서 이 아기들도 모두 다 건강하게 출산하고 잘 태어났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탄생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또 산모가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를 꼽는다라고 하면 아이 초음파 사진을 찍고 나서 아기 저희는 모르죠. 아기 수첩의 기록을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록해 보신 것처럼 너무 아니요. 자연스럽게 네. 넘기시네요.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초음파 사진도 조금 저희가 같이 살펴볼까요? 두 분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임신 초기에 임신을 확인한 초음파 그림입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검은 구역이 흔히 임신 초기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임신낭 또는 태낭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그냥 산모분들에게는 쉽게 여기가 양수가 고인 자리입니다. 임신을 양수. 확인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그 안에 드디어 이렇게 아기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착상된. 아기가 이쪽이 머리고요. 이쪽이 몸통이에요. 약 한 7주 정도 된 사진이고요. 오, 자, 이 사진에서 바깥쪽에 노란색에 조금 진하고 밝은 막이 있죠. 네. 이게 육모막이 될 자리입니다. 육모막. 그리고 그 안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 주위에 이제 희미하게 또 하나의 얇은 막이 네.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 막이 양막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의 아이 단태 임신인데 그럼 쌍둥이 임신 초음파는 다르겠죠? 이 사진을 알고 계시면 쌍둥이 임신의 오. 초음파 사진도 어렵지 않아요. 네. 이제 위의 그림은 각각의 육모막과 양막에 들어있는 두 개의 수정란이 착상된 모습이고 네. 이런 경우가 이란성 쌍둥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는 가능성이 경우고요. 있다. 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육모막 안에 두 아기가 네. 들어있는데 각각의 아기는 매우 희미하지만 파란색의 얇은 양막 안에 들어있어요. 있네요. 네. 네네. 육모막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일란성. 아기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렇겠네요. 선생님이 알려주시니까 저희도 이제 초음파 사진을 보고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육모막의 개수와 양막의 음. 개수로 그렇죠. 일란성과 이란성을 나눠볼 수 있겠네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 두 분의 MC들도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사진 A는 이건 여러분이 보셨던 것과 똑같죠? 이란성. 이란성일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것이고요. 네. 사진 B는 두 아기 태아가 있고 아기 사이에 얇은 양막이 있습니다. 진짜 희미하네요. 네. 그래서 이 아기는 일란성.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네. 사진 C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일단은 육모막은 하나인 것 같고요. 양막 혹시 이게 새쌍둥이인가요? 맞습니다. 새쌍둥이.
이 사진 A에서는 육모막과 양막을 혼자 쓰고 있는 하나의 아기고요. 네. 사진 B와 C는 아, 하나의 육모막 안에 이 사진은 잘 보이지 않지만 각각의 양막 안에 들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진 B와 C는 일란성 쌍둥이고 오. 또 A는 다른 수정란에 착상된 쌍둥이 이렇게 해서 우와. 세 와, 쌍둥이.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함께 태어나는 우리 다 새 쌍둥이지만 일란성 쌍둥이가 이제 있고 이란성으로 또 나오는 친구가 있군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임신 초기의 쌍둥이 초음파 사진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아이가 커졌을 때, 성장했을 때 초음파 사진도 구분이 된다면서요? 네,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왼쪽의 사진은 아기의 발바닥입니다. 어머. 그래서 이쪽 세상에. 아기는 발바닥이 찍혔고 네. 왼쪽 공간에는 아기는 안 찍혔어요. 저희들이 보는 거는 두 아기 사이에 이 막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이 막의 특징 모양은 그 두 개의 육모막과 두 개의 양막이 붙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란성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요. 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아기의 궁둥이와 다리예요. 엉덩이와 다리. 네. 그리고 화면에는 잘 보시기 어려울 것 같지만 왼쪽이 빈 공간 사진이 아직 아기가 안 들어있는 공간이고 그 사이에 네. 빨간 화살표로 얇은 막이 있어요. 이거는 육모막이 아니고 양막으로만 분리된 두 아기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의 양막에 들어있고 육모막을 하나로 쓰고 있는 아, 그래서 일란성. 일란성 쌍둥이 초음파 사진입니다. 아니 뭐 궁금한 게 선생님들은 초음파 사진을 보고도 아이들 움직이는 모습도 보시잖아요. 그러면 역동적이면 이 친구는 뭐 축구 선수해도 되겠네 막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 것도 실제로 좀 볼 수 있나요? 성향 같은 것도? 당연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움직임. 저희들은 축구 선수가 될지 가수가 될지 연예인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네. 아기들이 움직이는 모습 또 야미야미 하는 모습 또 하품하는 모습 그런 거 다 봅니다. 참 신기하네요, 네. 정말. 태아의 탄생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쌍둥이 임신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쌍둥이 임신은 크게 일란성과 이란성으로 나눌 수 있다. 쌍둥이는 하나의 자궁에서 동시에 태어난 여러 명의 아이를 말하는데 일란성과 이란성은 난자의 개수로 구별한다. 쌍둥이 임신은 여러 태아를 자궁에 품고 있다 보니 하나의 태아를 갖는 단태 임신보다 주의해야 할 점도 많아 고위험 임신으로 꼽힌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4주 만에 오셨죠? 네. 그동안에 별일 없이 잘 지내셨어요? 체중이 갑자기 확 늘고 이번에 검진해보니까 혈압도 확 올라서 왔습니다. 그동안에 두통을 느낀 적은 없으셨어요? 두통이 가끔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혹시 진통제라도 먹고 싶을 정도의 두통은 아니었어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붓기가 언제부터 심해지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심해졌던 것 같아요. 혹시 신발을 평소에 신던 신발 신으실 수 있어요? 신기는 하는데 꺾어 신고 있습니다. 쌍둥이 임신은 임신 6주에서 8주 무렵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쌍둥이 임신의 경우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몸무게인데 단태 임신은 임신 중기에 몸무게가 최대로 변하는 반면 쌍둥이 임신은 임신 말기에 눈에 띄는 변화를 나타낸다. 이 산모는 지금 임신 26주에 쌍둥이 임신 중인 임신부인데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임신 중독증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부종이 생기고 입원 산전진짜 할 때 혈압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임신 중독증의 중증에 해당하진 않지만 임신 중독증의 경증에 해당되고 이분은 언제든지 중증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자주 앞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임신 중독증은 임신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다. 엄마와 아기를 모두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인데 문제는 최근 5년간
무려 40% 이상 임신 중독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신 중독증 증상은 다양하다. 임신성 고혈압과 함께 단백뇨, 두통, 시야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정기검진이다. 자, 이제 임신 16주 되셨어요. 많이 매사가 힘드실 텐데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저는 그냥 일반 사무직 일을 하고 있고요. 외근이랑 야근이 조금씩 있습니다. 좀 늦은 근무도 불규칙하게 하고 그러시나요? 네,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불규칙한 야근이 있습니다. 쌍둥이라 힘드실 거예요. 퇴근 이후에 집안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은 하세요? 네, 업무가 많이 힘든 날에는 그냥 집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밥도 제가 잘 못 해먹고 그냥 배달시키는 것 같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직장 생활과 가사 일을 병행하며 균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임신으로 인해 심리적인 변화도 겪게 되는데 특히 체력이 약해지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 때문에 임신 중에는 정기적인 휴식을 통해 체력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똑같은 사무직이라고 그래도 근무 형태나 근무량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보통 말을 하냐 하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몇 주부터 출산 휴가를 시작하나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런데 쌍둥이 임신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2주 내지 4주 정도는 더 먼저 출산 휴가를 사용하시기를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임신의 평균 기간은 35주로 단태 임신보다 조산 확률이 크다. 보통 단태 임신이 40주라면 쌍둥이 임신은 37주를 만삭으로 보고 있다.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기간이 짧은 만큼 미숙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고 합병증의 빈도가 증가해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된다. 임신성 당뇨병이나 빈혈, 조기 진통 등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쌍둥이 임신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합병증과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는 고위험 임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산부에게 위험성이 따를 수 있는 임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태아의 위험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산모, 태아 모두를 위해서라도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쌍둥이 임신은 단태 임신에 비해 자연 유산이 3배 정도 높다. 태아의 수가 많을수록 조기 진통이나 조산의 위험성도 커진다. 정상적인 발육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철저한 정기 검사가 필요한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축복, 철저한 관리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쌍둥이 임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제 고위험군에서 쌍둥이 산모들을 많이 만나시다 보면 참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럼 만나셨던 산모분 중에 가장 연령이 높았다거나 또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경우도 있었을까요? 분만을 도와드렸던 분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았던 분은 만 나이로 46세였던 분이 계세요. 물론 만나요. 고령 산모이긴 하신데 평소 건강하시고 임신 중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잘 출산하시고 아기도 건강하게 잘 태어냈던 기억이 납니다. 쌍둥이 임산부로 이제 생각나는 분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특별히 시험관 아기를 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 네. 너무너무 쌍둥이를 갖고 싶어서 일부러 시험관 시술을 받으셔서 쌍둥이 네. 임신을 했어요. 그 아기를 또 너무너무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오셨던 분이 계신데 다행히 임신 중에 특별한 문제 없이 만삭까지 잘 갔습니다. 자연분만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조금 예외적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네. 이틀 동안 진통을 한 후에 꿋꿋하게 네. 잘 출산을 하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퇴원을 하셨던 분이 기억이 나고요. 또 한 분 쌍둥이 기억이 나는 분은 첫 번째 아기를 출산할 때 이렇게 아기가 나오는데 쌍둥이 치고는 좀 무겁네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바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아기가 나왔는데 얘는 쌍둥이 아기 치곤 조금 더 무겁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신생아 무게를 잰 걸 보니까 각각 3kg가 넘을 정도. 넘어서 둘이 합하면 약 6.5kg에 가까운 우와. 무게였어요. 산모들도 아주 고생하시고 와.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큼직한 아기를 잘 분만했던 기억, 그 두 분이 기억이 납니다. 네, 선생님 이야기 하시는 것마도 미소가 막 가득하신데요. 저도 사실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이 쌍둥이 하면은 형 동생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먼저 나오고. 네, 그래서 착상 뭐 순서대로 형이다, 아니면 분만 순서대로 형이다, 막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이게 기준. 제왕절개를 해서도 1분 정도는 차이가 꼭 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아기의 태아들의 자세를 보면 제왕절개건 자연분만이건 그 어느 쪽 아기를 먼저 나오게 될 것이다 저희들이 알아요. 그래서 산전질잘 받을 때 초음파를 보면서 네. 저희들이 쌍둥이 임신부에게 자, 이 아기가 첫 번째 아기입니다. 이 아기가 두 번째 아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간혹 아주 드물게 네. 둘의 위치가 애매해서 제왕절개를 할 때 배를 절개한 다음에 그때서나 손에 잡히는 대로 편하게 꺼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 아주 예외적입니다만 네. 어느 쪽 아기가 형이 될지는 나봐야 알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아, 쌍둥이들이 출생 시간이 되게 1분 정도로 이제 네. 기록이 되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1분 안에 둘을 다 꺼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그러면 출생 증명서에 똑같은 시간으로 발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발급을 하면 형 동생을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어. 그래서 편의상 네. 1분의 차이가 나게 아. 그렇게 아. 출생 증명서를 발급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네. 접수를 안 받아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래서 1분의 차이를 기록상으로, 네, 두시는 문서상으로는. 거군요. 네. 아, 좀 신기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쌍둥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지만 이 배 안에 있을 때 초기에 한쪽이 소실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흔히 쌍둥이 소실 증후군 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vanishing twin이라고 불러요. 사라지는 쌍둥이죠. 네. 임신 아주 초기에는 아까 태낭이 2개가 보였기 때문에 쌍둥이인 줄 알았는데 다음 정기 진찰을 받았더니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한쪽 아기가 유산이 되어서 흡수되어서 초음파에 안 보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vanishing twin이라는 말을 쓰고 쌍둥이로 임신된 것은 맞지만 보통 임신 9주 이전에 그러니까 초기에 사라지는 쌍둥이 소실 증후군은 사실 임신의 진행 과정과 합병증에 이런 것들이 다 단태 임신과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쌍둥이 소실 증후군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는 1980년대에 들어서 초음파 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쌍둥이 소실 증후군이 굉장히 많군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임신 주수가 이제 보통은 한 40주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쌍둥이 같은 경우는 아까 한 8쌍둥이도 23주 때 나왔다고 하셨고 이렇게 미리 좀 조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안타깝게도 여성의 자궁이 고무풍선처럼 마냥 늘어날 수는 없어요. 네. 어느 정도 용량이 차게 되면 수축이 오게 되어 있어요. 단태 임신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진통이 오는 날, 그게 임신 40주고 분만 예정일이거든요. 둘 들어있는 쌍둥이 임신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지낼 때 37주나 38주경에 진통이 오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거는 평균에 관한 이야기고 실제로 이거보다 더 빨리 진통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로 둘 들어있는 쌍둥이 아기의 50%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라고 말하고 새 쌍둥이 아기의 경우는 95% 이상입니다. 거의 모든 새 쌍둥이 아기들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도움을 받게 돼요. 보다 이른 주수로 임신 32주 이전에 출산하는 비율도 저희들이 따지게 되는데 단태 임신의 경우에는 1% 정도예요. 쌍둥이 임신의 경우에는 약 10분의 1. 새 쌍둥이의 경우에는 3분의 1이 훨씬 넘습니다. 네. 그래도 자궁 경부 길이에 따라서도 이 조산 위험성이 높아진다면서요? 조산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들을 그 선별하기 위해서 자궁 경부의 길이를 재요. 조기 진통의 위험성이 좀 높은 분들은 뚜렷한 진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가 짧아지게 돼요. 이 부분이 자궁 경부이고 네. 자궁 경부는 단단하게 보통은 닫혀 있어요. 네. 그러다 진통이 오면 안쪽부터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아, 쌍둥이의 경우에는 임신 중기 자궁 경부 길이가 2cm보다 짧아졌을 때 네. 조기 출산의 위험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집중적인 정기 진찰과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사진으로도 살펴봤지만 아무래도 조산의 위험이 임신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조산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쌍둥이 임신에서는 네. 어떤 약물이나 수술로 조산을 예방할 수가 없어요. 네. 과거력이 있는 쌍둥이 임산부의 경우에는 더 그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초음파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아기의 크기를 측정해서 성장을 확인하고 자궁경부 길이를 측정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라는 좀 그 애매한 말을 하지요. 근데 이 충분한 휴식과 활동 제한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일단 다를 수가 있고 자궁경부 길이의 변화에 따라서 더 조심을 하십시오라고 주의를 드릴 때도 있어요. 하여튼 안타깝게도 쌍둥이에서는 약물이나 수술이 도움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 출산을 임박해서 앞두고 있을 때 쌍둥이 중 하나가 이제 사산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원인은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 아기가 사산된 이후에 바로 나머지 아기들을 출산을 시키지 않고 네. 자궁 안에 좀 더 놔두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정확한 원인을 검사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쌍둥이 한쪽 아기가 사산이 될 경우에는 나머지 한쪽 아기에도 좀 위험이 따를 수 있는데 특히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나머지 한쪽 아기도 곧 사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머지 아기에게 어떤 영향이 갈 것인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잘 진행이 되더라도 조산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또 매우 드문 일이지만 나머지 한쪽 아기에도 뇌 손상 같은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적절한 조기 출산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쌍둥이 임신이 되었을 때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에 반해서 위험 부담도 있으니까 그런 거 미리 숙지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위험성들이 존재할까요? 일란성 쌍둥이는 네. 하나의 태반을 공유하거든요. 두 아기에게 똑같은 정도로 혈액을 공급하면 관계가 없는데 어느 한쪽에는 많은 혈액을 공급하고 어느 한쪽에는 적은 혈액을 공급하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쪽 아기는 자기 주수에 비해서 맞거나 더 크게 되고 네. 양수양도 더 많아지게 되고 네. 한쪽 아기는 잘 못 자라게 되고 이 아기는 양수도 없어서 자궁의 한쪽 벽에 딱 붙은 것처럼 마치 보이게 돼요. 네. 요즘에는 의학이 발전을 해서 태아 치료라는 개념이 도입돼 있고 이 쌍태아간 수혈 증후군은 태아 치료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례거든요. 네. 일란성 쌍둥이에서 생길 수 있는 특별한 합병증 중에 쌍태아간 수혈 증후군만 제가 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쌍둥이 중에서 이 샴 쌍둥이라고 네. 해서 신체의 일부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역시 일란성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또 매우 드문 희귀한 경우예요. 1800년대에 태국에서 어느 미국인 여행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영민했던 분들인가 봐요. 이 형제들은 각각의 결혼도 하고 또 각각의 자손들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벙커 형제의 자손들은 미국에서는 가계도 족보까지도 다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태국의 옛날 이름이 샴 왕국이어서 샴 쌍둥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요즘에는 샴 쌍둥이가 워낙 드물기도 하지만 분리수술을 하는 경우가 이제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초음파가 좋아져서 생긴 일인데 자 왼쪽 아기는 머리가 이렇게 둘이고 몸통이 붙어 있는 네. 융합 상태예요. 네. 한 9주 정도 돼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 아기는 한 11주, 10주나 11주 정도 돼 보이는데 이 아기들도 몸이 붙어 있고 머리는 이렇게 따로. 아까 샴 쌍둥이 벙커 형제 비슷하지요. 네. 임신 초기에 이렇게 산전 진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 융합상태아를 분리 수술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수혈 증후군을 앓고 있는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출산했을 때 쌍둥이의 뭐 똑같은 몸무게로 출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좀 무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들도 있다면서요?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체중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보통은 많지 않아요. 그 쌍둥이에서 아기들이 체중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의외로 그 일란성 쌍둥이에서 더 많습니다. 그거는 두 아기가 유전적인 포텐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두 아기의 크기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날 때는 필요한 경우에는 잘 못 자라는 아기를 위해서 네. 일찍 출산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초음파 검사를 더 자주 받게 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쌍둥이 임신은 산전 관찰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 좀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이렇게 좀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나 섭취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나 소모를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임산부들의 체중 증가를 그 제일 좋은 지표로 봅니다. 보통 단태 임신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만사까지 보통 12 내지 13kg 정도가 체중이 느는 게 보통이에요. 네, 쌍둥이 임신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체중이 많이 늘어서 20kg 정도가 체중이 느는 게 보통이에요. 단태 임신의 경우에 체중 증가는 보통 후반기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있는데 쌍둥이 임산부들은 임신 초기부터 체중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고에 이르지 못하거나 넘쳤을 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단지 그냥 평균일 뿐이고 이거보다 체중 증가가 많거나 적거나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네. 그럴 때는 그럼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태 임신의 경우에는 임신 중간 이후부터는 매주 약 0.5kg 정도가 체중 증가가 되는 것이 네. 적절합니다라고 말을 하고요. 네, 쌍둥이 임신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늘게 권해요. 이미 임신 전반기부터 매주 0.5kg씩 체중이 늘도록 하십시오가 권고고 임신 중기가 제일 많이 늘 때인데 이때는 매주 0.7kg씩 늘면 적절합니다. 그러고 임신의 마지막 3개월에 들어서면 매주 0.4kg씩 느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것은 보통 체중을 가진 여성의 경우이고 네. 조금 과체중이나 비만한 여성의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체중이 조금 덜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는 이 쌍둥이 임신 이후에 자연분만 출산으로도 또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보통은 저도 생각에는 쌍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왕절개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연분만을 하면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단태 임신과 마찬가지로 쌍둥이 임신에서도 자연분만을 하시는 게 제왕절개에 비해서 회복도 빠르고 출혈도 적고 산모의 건강에서 더 좋죠. 아기에게 문제가 없다면 자연분만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쌍둥이 정상 분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의료기관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이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출산 이후에 이렇게 아기를 가슴에 안고 네. 아기가 거기서 꼬물랑꼬물랑거리고 때로는 엄마 젖을 빨고 그러는데 네. 출산 경험을 해본 분은 이 순간이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쌍둥이를 제왕절개로 낳게 되면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오. 왜냐하면 산모가. 수술실에서 그쵸. 마취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을 해야 그래서 되니까. 이런 경험은 쌍둥이 정상분만 한 분들만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그렇군요. 경험이 될 겁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인 사진이네요. 네. 또 출산을 앞두고 중요한 게 이제 태아가 잘 심장이 뛰고 있나 이 심장 박동을 체크해봐야 될 텐데 어떤 변화들이 존재할까요? 많은 임산부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쌍둥이를 자연분만하면 2번 힘들게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쌍둥이 자연분만은 단태 임신에 비해서 평균 진동 시간이 조금 더 긴 거는 맞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밑에는 자궁 수축이 있을 때 엄마가 힘주기를 하는 그림이고요. 모니터고 위에 거는 각각 아기의 심장 박동 패턴이에요. 빨간색, 파란색 아기가 둘인 거예요. 그래서 진통 과정 중에는 언제나 이렇게 태아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에게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물론 금방 조치를 할 것이고요. 이 그림의 끝에 정도가 드디어 이제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해서 출산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두 아기가 심장 박동이 잘 체크되다가 갑자기 파란색 아기가 사라졌어요. 네. 출산한 겁니다. 아.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빨간색 심박동도 없어졌어요. 금방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자연분만할 때는 둘째 아기는 힘주기 몇 번 하면 대부분 아기가 나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보통 15분에서 30분 이내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의 출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오늘 쌍둥이 임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쌍둥이 임신 중에 이것만큼은 좀 유의하자 이렇게 강조하실 부분이 또 있으시다면요. 조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적절한 휴식 그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 그 지표로서 체중 증가를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모든 산모들이 다 큰 병원을 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쌍둥이여도 특별한 위험 인자가 없다면 작은 개인 의원을 다니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선택에 있어서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으면 당연히 큰 병원을 선택하셔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쌍둥이 임산부들은 조산에 대비해서 혹은 무슨 일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편안한 작은 의료기관, 의원과 대형 의료기관을 두 군데를 같이 산전지차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쌍둥이 임신 중에 몸도 힘든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니시는 병원에서 위험 인자나 위험성이 있을 때는 당연히 큰 병원으로 진료받으시도록 안내를 해드리니까 두 군데 병원을 다니시는 거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쌍둥이 임신에서는 여러 합병증 중에 임신성 고혈압 또는 임신 중독증이 더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초기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쌍둥이 임산부들은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쌍둥이 임신에 대해 꼭 기억해야 할 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교수님, 쌍둥이 임신은 네모다. 이 네모를 채워주실까요? 이건 평소부터 쌍둥이 산모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쌍둥이는 2배 그 이상의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쌍둥이를 낳고 출산하신 분이 다음 임신이 돼서 오셨을 때 아기들은 잘 크고 있나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집에 아기가 하나였다면 우리 집이 얼마나 황량하고 이상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쌍둥이는 단순히 산술적인 2배의 기쁨 아니고 그 이상의 기쁨과 행복을 드릴 겁니다. 네, 쌍둥이 임신은 2배 이상의 기쁨이다. 언젠가 저에게도 살면서 그런 저에게도. 기쁨의 기회가 네. 찾아온다면 꼭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자,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쌍둥이 임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산부인과 전문의 김태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